오늘 하루 유난히 마음이 바쁘지는 않았나요? 몸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생각만은 계속 앞서가고 괜히 숨이 짧아지는 그런 날 말이에요. 우리는 왜 조금만 느려져도 불안해질까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이대로 괜찮은 건지 자꾸 스스로를 재촉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늘 더 빨리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 한 문장을 만나고 생각이 조금 멈췄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 마음에 잠시라도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조용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먼저 달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결과를 걱정하고 괜히 숨이 짧아지고 지금 이 속도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조급할까? 나는 왜 여유가 없을까?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조급함은 아무나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잘 찾아오지 않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지금도 나름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겁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해민 스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급함은 마음이 아직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급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그때마다 저는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이만큼으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늘 조건을 붙이며 더 빨리, 더 많이 가라고 다그치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조급함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원래 성미가 급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조급함은 성격이 아니라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음의 짐이 많아질수록,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날수록,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질수록 조급함은 더 커집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문장을 속도에 대입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늘 바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느려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안고 계속 앞으로 가려 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조급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높여도 마음의 짐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날에는 삶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먼저 달래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급해질 때마다 아주 짧은 말을 스스로에게 건넵니다. 지금도 괜찮다. 이만큼도 잘해왔다. 그 말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하루를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이미 충분히 잘 버텨왔다는 말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조급함이 올라오는 날은 자책해야 할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온 시간을 조용히 인정해줘야 할 날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속도도 당신이 선택한 삶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더 커지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뒤, 누군가의 근황을 본 뒤, 혹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던 한 문장 한 소식 뒤에
마음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느꼈던 하루가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내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비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급함의 원인을 능력이나 노력에서 찾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조급함은 비교의 부산물입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내 삶의 속도가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 조급함은 가장 크게 고개를 듭니다.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간다. 이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았던 이유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느꼈던 일상은 누군가의 속도와 나란히 놓이는 순간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서서히 남의 시간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내 호흡에 맞춰가던 걸음이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속도를 의식하며 조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너무 느린 건 아닐까? 하지만 삶에는 정답 속도가 없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같은 지점에 도착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시간을 견뎌왔고, 다른 무게를 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교가 시작되면 이 모든 맥락이 단번에 지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의 나를 보지 않고 타인의 결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저 역시 이 비교의 함정에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불안해지고 괜히 오늘을 서둘러 만회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보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비교가 시작됐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내 삶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보고 있구나.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속도는 조금 느려집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추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교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선을 다시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당한 하루, 오늘 내가 버텨낸 마음, 오늘 내가 지켜낸 나만의 리듬으로요. 조급함은 뒤처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교에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속도는 누군가와 맞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리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신은 자신의 속도로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은 아직 버틸 수 있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은데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지금 쉬면 안 된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친 이유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앞질러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속도를 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포기하라는 말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갑니다. 뒤처질까봐,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느껴져서요.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건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로 가야 하는 이유를 잃었을 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이 가장 깊이 지칠 때는 몸이 고단할 때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조급함에 대입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느려서 지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할 때 먼저 무너진다는 걸요. 목적 없는 속도는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는 생각, 남들이 가니까 따라간다는 마음, 뒤처질까봐 멈출 수 없다는 불안은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시기에는 속도를 줄이려고 애쓰기보다 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꼭 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 남의 기대에서 비롯된 부담, 이미 충분히 해냈는데도 스스로에게 쉬운 조건들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지친 날이면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이걸 꼭 오늘까지 해야 할까? 이 무게를 지금도 내가 짊어져야 할까? 대답은 의외로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미뤄도 괜찮고 조금 내려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알게 되는 순간 숨이 조금 깊어집니다. 쉬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잠시 방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멈춘다고 해서 삶이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에 쫓겨 달려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만큼 이제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버텨왔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쉬면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속도를 늦추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으려 애씁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괜찮은 척하며 계속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멈춤을 포기와 동일하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게으른 시간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건 의지가 약해진 증거라고. 우리는 너무 오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멈춘다는 건 삶을 중단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요. 달리면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숨이 가빠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지나쳐왔던 마음들 말입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빴는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재촉했는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래서 멈춤은 뒤처짐이 아니라 재정렬에 가깝습니다. 흐트러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멈춤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입니다. 그 몇 분이 삶의 속도를 바꾸지는 않아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우리 안에 쌓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느끼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놓지 못합니다. 그 마음마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까봐
스스로를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으면 멈춰버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속도를 늦추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나를,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를 조금 신뢰해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의심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더 증명해야 한다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자꾸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앞으로 또 앞으로만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의 나는 수많은 조급함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믿어볼 자격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만하면 괜찮았다고 마무리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 오늘을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잠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당신만의 이유와 시간이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가장 조급하게 만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고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당신 마음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세요.